자, 계속해서 귀족제의 무력화와 이제 누구나 평등한 출발, 모든 미국인들이 이제 평등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귀족제를 무너뜨린 게 자연환경, 그리고 서부라는 이제 방대한 그죠? 이제 빈 주인이 없는 땅이 있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귀족제를 귀족들의 권리제를 이제 이 고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그 다음에 법 제도가 귀족제를 붕괴시킨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토지 이 분할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제 이 귀족이 있어요, 그죠? 귀족이 땅이 천마지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마지기가 있어요, 그죠? 마지기, 그죠? 천마지기, 여름 마지기 하면 모르죠? 하여튼, 그죠? 천마지기, 그죠? 이제 하나의 요 토지 단위, 그죠? 토지 단위.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10명이, 아들이 10명한테 똑같이 나눠지니까 아들 되는 100마지기, 그죠? 아들 각각 100마지기 지니기, 그죠? 자, 또 이 아들들이 각기 아들들을 10명씩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각기 10명씩 다 있어요, 그죠? 요것도 마지막 막내도 10명이 있어요, 그죠? 이제 손자 대에 오니까 10마지기로 줄어버렸어요, 그죠? 증산자 대에 오면 분할 상속해 버리면 한마지기로 줄어. 한마지기, 10마지기나 한마지기 같은 극빈자예요. 이 귀족 집안은 불과 3, 4대 만에 망해버려.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장자상속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토지 분할 상속제라는 이 법이 있어요. 그죠? 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귀족제가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귀족제. 귀족들이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분할 상속에 붕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평민들도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요인이 분할 상속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시대 양반들은 조선시대 법전이 경국대전이 있어요. 이 경국대전에서는 분할 상속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분할 상속이 분할해보니까 귀족들, 양반들이 자꾸 가난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장자 상속제에 장자에게 몰아줘서 그 가문을 유지합니다. 이제 이남이나 삼남, 자남, 삼남, 사남 얘들은 뭘로 하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합격 못하면 완전 극빈자로 몰락이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토지 상속, 분할 상속제는 모든 귀족들이 다 가난해진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토지가 자꾸 분할되니까 귀족들의 이제 이 기반이, 그죠? 토지가 분할되니까 귀족들의 귀족제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조건이 평등해. 자, 이제 이 조건의 평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A, B 두 사람이 이제 대학 가게에서 체력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자기 아버지가 문교부 장관이, 그리고 이제 이 100m 달리기 측정하는데 이걸 통과해야 대학. 그런데 A는 30m 앞에서 출발해요. 왜? 자기 아버지가 문교부 장관이. 그리고 귀족이. B는 이제 이런 특권 없이 그냥 100m를 다 뛰는 거예요. A는 70m 하면 뛰죠, 그죠? B는 100m를 다 뛰는 거예요. A가 이기고 대학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조건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죠? 조건이.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데, 자기 아버지는 부자라서 어떻게 해요? 과외를 엄청 하고, 그죠? A는 이제 과외를 많이 한 거, B는
과외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좋은 대학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조건의 불평.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귀족들도 평민도 다 같이 100m를 다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증오심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불만이 없어요, 국민들. 왜? 평등하니까. 평등.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편적이고 지적인 평등, 지적으로도 또 평등해. 그죠? 왜? 좋은 대학교가 없어. 거의 없어요. 그 대부분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 다 초등학교 나오고 실용적인 교육 받는데 그치는. 그러니까, 나는 막 명문대학교 나왔다 목이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든 것에서 평등한 이제 사회적 조건. 그죠? 조건이 평등하다. 이를 통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결친 평등한 환경을 형성되고 이것을 이제 토크빌이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민주주의 발달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동시에 이제 유럽 귀족의 관습을 비판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제 소수의 시민 귀족이 민주주의를 주로 누렸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모든 계급들의 조건이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서문 제일 앞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미국 체류기가 나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미국 국민들이 조건의 평등을 누리고 있다. 자, 서부 개척하러 가는데, 귀족이라고 며칠 먼저 보내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족이라고 좋은 땅을 먼저 개척하고 이거 없어요. 똑같이 개척. 똑같이. 그죠? 평민이나 귀족이나 똑같이 서부로 가서, 귀족도 뭐 어떤 지역을 정착했는데 실패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귀족이나 평민이나 이거는 완전히 복불복이에요. 이제 모든 미국 국민들이 조건의 평등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이 이제 사회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한 사회생활로 인해 여론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프랑스 같으면 귀족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국민들 95%를 차지하는 평민들은 이 귀족들에 대해서 매일 불만을 표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 타도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연구.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그런데 미국은 귀족이 이거 타도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 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그죠? 불만이 없어요. 그죠? 불만이. 그죠? 불만이. 미국에서 불만했고, 프랑스는 엄청난 불만이. 그리고 이제 법률과 제도도 특이한 경향을 띠게 됐고, 자, 이제 이 평등 원칙은 정치 제도와 법률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등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과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요 새로운 감정과 관습, 그리고 습속, 요것이 새로운 습속이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미국 자치민주주의의 성립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립하게 된 게 뭐가냐면 조건의 평등, 그죠? 조건의 평등, 그죠? 조건의 평등에서 이제 이 자치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발전하게 됐다. 자, 이제 이번에도 자연환경이 자치민주주의에 기여합니다. 합니다. 자, 이제 이 미국은
영국의 자치제도, 그러니까 법치제도, 자치주의, 주권제 및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이 제도가 미국의 자연 환경적 요소와 결합해서 미국의 법률, 자치 간섭, 이제 자치민주주의가 형성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간략히 살펴보겠어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 자치민주주의가 발전한 게 자연환경이, 그죠? 미친 영향이 커요. 자,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데 유럽 같으면 이웃 나라들이 간섭을 하죠. 여기는 아시아에서 간섭 없어요. 유럽에서 간섭 워낙 머니까. 그리고 북쪽에 간섭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력으로 차단돼서 독자적으로 이제, 그죠? 자치민주주의가 이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여기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할 때 미국의 주가 13개 주예요. 그죠? 13개, 요게 이제 13개 주인데 1783년에 영국과 이제 그죠?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이제 미국, 영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조약하면서 1780년에 체결했는데 체결하면서 이 땅을 생긴 거예요. 그죠? 영국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이제 이 미국 중부의 땅을 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죠? 10배가 넘어요. 이 땅이 어느 날 미국 땅이 돼버립니다. 그럼 미국에 여기에 지금 당장 주지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완전히 백지 상태에 이제 이 서부에 이주하러 간 거예요. 그죠? 이주하러 가서 이제 이 A라는 마을을 형성한 거예요. 그죠? 미국인들이 서부로 가서. 서부로 가서 마을을 형성한 데 보니까 인디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죠? 인디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죠? 인디언들이 막 자, 이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귀족과 평민이 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귀족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자치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일정 기간, 그죠? 거주하면서 토지를 개척하면 그거를 국가에서 개인의 소유로 인정해 줍니다. 누구나 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혈통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치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날 이제 제가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에 학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에다가 자꾸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서부 이 방대한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국가에다 학교를 지어달라고 국가에 돈도 없거니와 그 학교 그거 어떻게 지어요? 그거 가서 선생도 파견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넓은 우리나라에, 그죠? 수십 배 해당되는 이 지역에 미국 정부에서 선생 교사를 파견하고 학교를 짓고 이거 안 돼요. 그리고 교량도 닦아야 되죠. 그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다리에 교량을 놔야 되는데 국가에서 놔둘라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알아서 모여서 자기 자녀들 위해서 학교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에, 그죠? 이제 이 강에다 다리도 놔보는 거죠. 교량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고 알아서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의 일을 스스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이 나쁜 도둑이 있죠. 이거 잡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을에서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자칭 보안관이라는 거죠. 보안관. 그죠? 근데 이 국가에서는 이 사람 보안관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행정 조직이 이렇게 이제
그죠? 여기서도 이제 체계가 갖춰지니까 마을에서 자칭 보안관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제 보안관이 된 거예요. 국가보안관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미국 개척의 특성상, 그죠? 모든 사람이 이제 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또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길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도로가 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 뒤에 온 차가 위험하죠. 그죠? 나는 그걸 피해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그 도로를 보수를 해버리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도로가 파였으면 내가 도로공사에 국가에다가 정부에다 전화를 해서 이 도로 파였다고 얘기해가 정부에서 이제 인력이 와서 도로를 보수할 때까지 3박 4일 동안 방치돼 있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빠져서 다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과 프랑스의 중요한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토크빌이 미국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평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토크빌이 캐치해낸 거예요. 요걸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아까 설명 다 했죠. 그죠? 성공을 위한 서부로의 지속적인 이주는 귀족주의 특성을 파괴했다고 했죠. 그죠? 이것이 이제 자발적 민주화와 자치에 기여했다. 그 자치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게 뉴 잉글랜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발달해.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건설한 사람이 영국인도 있고 독일인도 있고 아일랜드인도 있고 뭐 이탈리아인 뭐 유럽 전역에서 왔어요. 그런데 영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한 지역이 요 빨간 지역이 그죠? 빨간 지역. 요 빨간 지역의 주가 뭐냐면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메인주, 뉴햄프셔 주인데 요게 이제 6개 주가 있어요. 그죠? 요 6개 주가 있는 것을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영국. 그죠? 뉴 잉글랜드. 여기가 이제 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에서 자치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했다는 얘기죠. 가장 잘 발달했다. 가장 잘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영국, 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은 이제 전제군주제를 견제하며 법치주의를 점진적으로 수용했는 게 1215년에 이제 귀족과 이제 시민계급이 힘을 합쳐서 왕권에 도전을 해서 왕권을 굴복시키고 이제 대헌장, 이제 이 국민의 권리를 왕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장을 이제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일한 유사한 권리청원을 왕으로부터 또 얻어내고 1689년에는 권리장전을 얻어냅니다. 이 전부 왕에 대항해서 일반 이제 그죠? 귀족과 이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왕도 이제 법을 지키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약속을 얻어낸 거예요. 이런 이제 이 법치주의, 왕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를 이제 이 점진적으로 영국이 수용해서 이렇게 이제 민주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나 하면 영국의 제도 중에서 억압적 요소를 배제하고 그 장점, 그 타운십, 시골 마을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권제민, 국가의 주권은 이 백성에게 있다는, 그죠? 국민에게 있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영국, 그죠? 대의제도의 입헌군주제의 장점인데, 그죠? 이것을 이제 미국으로, 단점은 버리고 안 갖고 오고,
장점만 이제 미국에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타운을 중심으로 주권재민 사상이 이제 실현된데 그 모델 케이스가 아까 지적했듯이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이, 그죠? 여기 빨간 지역, 그죠? 요 뉴잉글랜드 지역이. 자, 이제 영국의 제도를 미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민주주의의 생리와 체제가 체험이 되고 체득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그 대표적인 게 타운신과 주권 재민이죠. 이거를 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체득이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내 체득은 뭐예요? 내 몸에 배어들었다는 얘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키워드가 이 엄청난 방대한 이 책의 키워드가 체득이에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의 생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체득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뉴잉글랜드 자치주의 확립하는데 기여한 게 뭐냐면, 자, 1620년에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이제 이 왕의, 그죠? 절대 왕정이 청교도를 막 탄압하니까 미국으로 이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사실상 도망쳐 온 거예요. 미국에, 그죠? 플리머드항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대서양 배 위에서 이제 여기 배에 탄 이제 41명의 청교도가 서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서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정치 통일체로 결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복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죠?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이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 전역이에요. 여기에 서명한 게 뭐냐면 메이플라워 서약이. 메이플라워 서약의 요쪽에 서약문이, 그죠? 서약문이.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 그러니까 귀족이든 평민은 관계없다. 그 영국은 귀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귀족들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귀족 자체를 무력화시켜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쁜 거는, 그죠? 버리고, 좋은 거. 핵심이 뭐냐면 타운십과 주권 재민이.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한, 그죠? 공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이 법이 이제 이 국가를 이끌어가도록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뉴잉글랜드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의 여타 식민지보다 내부적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이제 더 많이 누립니다. 이제 번영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의 미국인들은 시작부터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은 분명히 영국의 식민지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시에 그죠? 이제 이 뉴잉글랜드의 주들이 법령을 발표할 때 영국 왕의 이름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식민지니까 법에는 영국 왕의 법을 공포하는 게 영국 왕이죠, 그죠? 영국 왕의 이름 공포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립니다. 그 영국에서는 그게 빠졌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통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타운의 법을 제정할 때 영국의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자연계의 환경에 맞게 법령을 제정합니다. 요게 이제 또 이 미국 민주주의의 비밀이 영국 것을 받아들이되 미국에 적합하게 개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에 이제 개조된 법령의 속성은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회 통제를 통한, 그죠?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자, 이제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또 공동체를 동시에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뉴잉글랜드 법령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도 존중하고 공동체도 존중하고 공동체 이 개인이 동시에 존중하는 이것이 이 두 개의 속성이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영국계 청교도 주민들의 주된 관심은 공동사회에서 질서와 도덕을 이제 동시에 유지하자는 거죠.
따라서 법령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양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회 통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뉴잉글랜드 법령은 사소한 거짓말도 처벌하고 어떤 여성이 막 어느 남성에게 뭐 그죠? 입술을 허락한 거예요. 이거 풍기문란죄로 완전히 그죠? 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청교도들이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왔죠. 근데 미국에 안 왔고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교회 안 온 사람, 그죠? 엄청난 벌금을 내리고 막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들이 당했는 걸 또 이런 억압적 요소들이 뉴잉글랜드 법령에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자유와 평등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령을 제정한 게 뭐냐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 내용은 억압적인데 비민주적인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에요. 자유롭고 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억압적인데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동의했으니까 별 불만이 없어요. 그죠? 불만이 없어요. 요번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제 막, 그죠? 비례대표제 그 선거 리스트 보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당인지도 몰라요. 그 국민들 정신, 그죠? 혼란해하게 하죠. 그죠? 그런데 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거를 결정했으니까, 통과시켰으니까.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결정됐으니까. 그죠? 국민의 대표를 누가 뽑았어?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내용이 불합리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차츰 이 내용을, 법령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공적인 일에 자유롭게 참여합니다. 주민들이 이제 공적인 일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리고 권력 대행자의 책임성, 그리고 국회의원의 책임성, 그리고 배심원 제한 재판 등의 제도가 이제 피지배층의 갈등을 없애버립니다. 이 배심원 제도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뉴잉글랜드에 대해서는 이제 이 토크빌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강조합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회복귀를 만들고 성장시켰고, 뉴잉글랜드의 법률체계는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됩니다. 자, 뉴잉글랜드는 이제 봉합불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봉합불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청나라가 쳐들어온다. 신의주에서 봉합불을 올리면 불과 반나절 만에 이제 서울, 그죠? 서울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루 만에 전국으로 이제 이 외적의 침입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합불을 이제 피우게 되면, 그러니까 뉴잉글랜드가 요 지역이죠. 그죠? 요 6개 주인데, 여기서 발달된 영국식의 민주주의가 전 미국에 전파가 돼서 미국 전체가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일랜드인이 많고, 그죠? 억압적인, 그죠? 어떤 주는 왕의 동생이 주를 건설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이제 식민지보다 자유와 자치권을 더 향유했죠. 그죠? 근데 자유와 자치권이 이제 전국으로 전파됩니다. 전파되는 게 과정이 봉합불이 전파되듯이 전파되었다네. 그죠? 봉합불이 뉴잉글랜드에 이제 이 봉합불이, 그죠?
자치민주주의가 봉화불이 전파되듯이, 그죠? 미국 전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토크벨이 이제 이 책에서 지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게 전파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갖고 있는 이 컨셉하고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걸 받아들였냐? 전 미국인이, 그죠? 부자가 되는데, 지주가 되는데, 그죠? 관심을 쏟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가 전파가 되는데 별로 저항할 겨를이 없어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봉화불처럼 신속하게 전파된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그리고 이제 미국인의 관습과 태도에 기여. 이제 민주주의에는 인민의 관습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향적 환경을 만드는데 관습과 태도가 중요하고, 환경 관습의 균형이 깨지면 관습이 민주주의보다 더 큰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습이 환경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제 토크벨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주의는 성공하고 프랑스 민주주의가 실패했던 원인이, 그죠? 미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그죠? 관습과 습속 속에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가 습속 속에, 국민들의 관습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쉬었다 하겠어요.